그 예전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영어 선생님들은 그 미국 문화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미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막 문화생활도 되게 많이 하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일단 해외를 한 번 나가봤어요. 한 번. 신혼여행 때.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고. 여기 뭐야. 그리고 그때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미드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미드 그 영화관 가서 마지막 본 게 영양이에요. 그 이후로 영화관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애기 태어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저기 뭐지? 그 무슨 막 되게 그 막 엄청 흥행했던 영화들 있잖아. 막 인터스텔라 막 예전에 막 그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 안 봤어요 저. 인터스텔라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 내가 안 봤는데. 그거는 정신을. 뭘 봐야 돼?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근데 또 이제 희한한 게 와이프는 되게 좋아해요. 와이프는 그 저기 뭐야 그 CSI 있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해갖고 그 시리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CSI 막 전편을 막 뭐 다 보고 또 뭐야 무슨 뭐 그 셜록 한참 유행했을 때 그 셜록 보고. 저는 셜록은 책으로만 봤거든요. 셜록 홈즈 시리즈 책으로만 봤지. 세계가 좋은 거 같아. 근데 그 드라마는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는 그냥 그 뭐야 그 콩고벤치 아저씨가 말 겁나 빨리 하는 거 빼고는 다 별로였어요. 저는 뭐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네. 저는요 취향이 저 사극 좋아해요. 전하 통촉하여 주셨.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뭔가 막장 같고 오 왕 개쩐다 이러면서 막 다 막 숙청시키고 오 개쩐다 막 이런 거. 막 이제 전생에 해외 쪽은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 저기 뭐야 저기 흑형들이 이렇게 총 들고 나와갖고 다 때려부시는 영화. 해갖고 이제 그 약간 그 법칙 있잖아. 영화의 법칙. 영화에 등장하는 핵이 100% 확률로 터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의 법칙. 핵이 두두두 떴다. 뻥 터지고. 그래서 그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옛날에 이제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걔랑 그 아이언맨 3였나 그때 아마 아이언맨을 이제 보러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마블 영화를 뭐 어벤져스 보고 아무것도 안 봐갖고 몰라요. 스토리 몰라. 근데 나쁘지 않게 봤어요. 스토리 몰라도 돼. 어쨌든 뭐 이거 갑옷 입고 뭐 슈트인가? 그 슈트 입고 그냥 다 때부셔. 뭐 뿅뿅뿅 하고 뭐 날아다니고 뭐 다 때려 부수잖아. 그냥 그 맛에 보는 것 같아. 4D로 봤거든. 4D로. 막 제가 막 뽕뽕 쓰니까 뒤에서 푹푹 이래. 왜 내가 맞아야 돼? 이거 앞에서 놀라우지 않아요? 극혐인데. 그 예전에 그런 경험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4D를 안 봤는데 옛날에 그 슈렉이 그 4D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영화 장면에서 슈렉이 이렇게 침 뱉는 장면인데 거기서 올라왔어. 되게 기분 안 좋았어. 슈렉이 뭔가 퇴 하고 뱉는데 갑자기 물이 탁 튀는 거야. 혹시 뭐야 이거? 내가 슈렉 침까지 맞아가면서 영화 봐. 기분이 안 좋았어. 저 그 이후로 4D 안 봅니다. 그 이후로 그냥 영화를 더 안 본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이제 사실 애 나오고 나서는 뭐 영화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영화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근데 그걸 떠나고 4D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아까 전에 이제 시험 포인트 1번을 썼고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포인트 두 번째는요. 별거 아닌데 정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바로 스위치예요. 스위치.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당연히 주격이어야겠죠. 주격.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면 당연히 이제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이때 동사의 스위치는 앞에 나와 있는 요 선행사에 입지시킨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1번에서 썼던 거랑 또 연관이 돼요. 1번에서 썼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명사 목적어가 나왔다고 쳐봐. 근데 이 명사 목적어가 예를 들어서 복수형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복수형. 콤마 찍고 위치 이렇게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선행사를 예로 받고 있다면은 당연히 복수 취급을 해야겠죠. 복수 취급. 근데 만약에 예로 받고 있다면은 이때는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1번 케이스랑 비슷한 거야. 1번 케이스랑. 됐니? 1번 케이스처럼 앞에 나와 있는 애가 선행사면 당연히 복수 취급. 얘가 복수니까. 근데 앞문장을 만약 받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해야겠죠. 됐어요?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이 스위치도 결국에 풀이법이 결국에 얘도 해석이야. 결국 얘도 해석이야. 결국에는. 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적 문법은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계속적 문법이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계속적 문법이라 계속 나와요. 그냥 한 소리야.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어법적인 거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설명했던 어법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접속사도 뭐 and 쓸래, but 쓸래, for 쓸래, 뭐 do 쓸래, 이것도 다 해석에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아까 말했던 1번 케이스, 지금 말하는 2번 케이스 다 해석으로 푸는 거야. 다. 그러면 문법과 해석이 결합된 버전인 거잖아요. 이 계속적 문법은. 보통 이런 문제 내는 걸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만 갖고 또는 암기만 갖고 푸는 문제. 뭐 전에 말했던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뭐 want, decide,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안 내요. 그런 거 시험 안 내. 한 번도 못 봤어. 최근 3년 동안. 무슨 뭐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 뭐 avoid, 뭐 finish 안 냅니다. 그런 거. 그런 단순 암기는 이제 시험에서 안 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과 결합된 게 항상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사실 있는데 세 번째는 제가 안 쓸게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이거는 중3 수준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 2번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좀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 문법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촬영을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일단 저걸 좀 끊고요. 지금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남았어요. 수업 끝나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오신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다음 주까지 진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잡는다고 했었죠.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외부 지문, 그때 수아가 나한테 줬었던 그 외부 지문이 있는데 2개였죠? 맞지? 그래서 그 외부 지문 교재는 선생님이 좀 최대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월요일 날에는 외부 지문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쯤에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법 문제 숙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직 절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분량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1, 2, 3, 4과인데 지금 다 끝난 건 사실상 3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2과 대충 한 절반 정도 했고 4과를 얼마나 했지? 4과도 거의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분량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사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문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채점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도 우선순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풀기고 당연한 말이지만 두 번째가 질문 체크예요. 질문 체크. 채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체크를 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질문 체크해야 돼요. 풀 때. 이거를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여기다 쓰면서 말씀드리죠. 그러면 오늘 이거 설명하려면 참석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잘 들어봐.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고1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한 적 없었죠 여러분한테? 있었냐? 제가 고1 때요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좀 많이 빡셌어요. 많이 빡센 학교였어요. 여기 뭐 대진 뭐 운정 다 뻥이고요. 다 뻥이고 이런 데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강남 8학군 내에서 가장 빡센 학교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강남에서 제일 빡센 학교였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전교생이 330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250명인가가 인서울 했어요. 전교생 중에. 별로 와닿지 않나 보네. 여러분 잘 모르나 보네. 보통은 100명도 못 가죠, 인서울. 보통은.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반에 이제 30명이 있는데 우리 반에 한 15등 하는 애도 모의고사 보면은 한 2등 그때 나왔어요. 이랬다는 거야. 내신 성적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모의고사는 전국 이제 상위 11% 정도 됐다는 거죠. 10%, 11%. 아무튼 수준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1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진짜.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 세 시기가 있어요. 세 시기. 고1 때, 고3 때, 22살 때. 이 세 시기 때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때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면 정말 한치의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이 고1 올라가고서부터 이제 3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기 동안 추석 있죠. 추석 10월에. 추석이 이제 연휴가 있는데 추석 당일날 있잖아. 이 추석 당일. 이 추석 당일날 제외하고 공부 안 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어요. 맨날 했어요. 맨날. 일요일 포함입니다. 공부를 몇 시간을 했느냐? 학교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10시였거든요. 야자하고 이제 끝나면은. 그럼 이제 10시부터 이제 집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지하철 타고. 그럼 이제 동네 오면 11시잖아. 그럼 11시부터 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요. 이제 이건 뭐 그때그때 달랐어요. 뭐 12시에 나온 날도 있었고, 이제 늦게 나오면 2시에 나온 날도 있었고, 이건 뭐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고 출근이래. 자고 이제 또 등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대충 시간으로 따지면 한 14시간 정도 했어요. 대충 나와서. 이때 빼고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수학여행 갈 때 수학책 들고 왔어요. 나한테 진짜 수학여행이었어. 진짜. 그러면은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이제 뭐 아직 우리 꿈과 희망이 많은 우리 이 중딩 베이비들에게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 이제 그 수학여행 고등학교 이제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어떠냐? 그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이제 가서 뭐 이제 뭐 소지품 검사해갖고 뭐 담배 뭐 걸리고 뭐 술 뭐 저기 뭐 프링글스 통에다 넣고 뭐 별 뭐 다 있지. 근데 어떻게든 다 잘 숨겨와. 나처럼.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훔쳐가 이제 다 뺏어가. 그 조교 애들 있잖아. 뭐 수련회 이런 조교 애들. 우리 다 잘 숨기지.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뭐 했었냐면 이제 뭐 레크레이션 하고 뭐 하고 뭐 애들 뭐 베개 던지고 날리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저는 한쪽에 구석탱이에서 진짜 수학을 풀고 있었어요. 진짜 수학을 풀고 있는데 저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제가 고1 때부터 술 담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불러 야 세팅해놨어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알았어 하면 이제 이거 챙겨갖고 이제 갔어. 진짜. 그래갖고 이렇게 챙겨갖고 이제 가고 야 앉아 해갖고 이제 내가 이제 딱 앉자마자 이렇게 앉아갖고 수학책 딱 이제 피고 그러고 애들이 막 이제 약간 이제 욕이 들어가자. 이 새끼 무슨 수학 문제 쳐 풀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내가 야 괜찮아 마셔 하면서 이제 내가 짠 하고 이제 한 잔 마시고 이제 하면서 야 마셔 그래 짠 이게 안 주야 나는 짠 하면 이제 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요. 아무튼 진짜 졸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1년 동안 그때 그렇게 공부를 했던 이제 결과 이제 고1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총 4번의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총합 등수가 몇 등 나왔냐면 94등 나왔어. 94등. 그래가지고 2학년 때 공부를 세작 거였구나. 330명 중에서 등급으로 따지면 4등이죠. 4등.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나랑 같이 술 마시던 애 중에 막 전교 30등 막 이런 애도 있었거든요. 막 열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나는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94등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겨울방학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고1 때부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당시 시급이 2,400원인가 그랬어. 근데 아무튼
이제 한 달에 벌어봤자 한 20만 원 채 못 벌었어. 진짜 빡세게 알바해도. 근데 이제 그 돈을 조금 모았어 내가. 알바한 거를 조금 모아갖고 그거를 내가 대충 한 이제 60만 원인가 정도 모았거든요. 60만 원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 12월부터 2월까지 내 그 겨울방학 특강하는 학원을 알아봤어 내가. 근데 이제 딱 그 60만 원으로 이제 영어 수학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거기를 등록했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60만 원 내가 뽑아봤거든요 현금으로. 근데 그 학원비 결제하는데 손이 떨렸어. 1년 동안 내가 죽돈에서 번 돈이잖아. 이 학원비 내는데 진짜 손이 떨렸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학원 원장님한테 가고 그 처음 수업 들은 날에 원장님께 이제 찾아가서 어제 정말 죄송한데 내가 그때 월수금 말이었거든. 월수금 말인데 원장님 저 죄송한데 화목태도 나오면 안 되냐? 어차피 나 학원 여기밖에 안 다녔어. 화목태도 나오면 안 되냐? 원장님은 상관은 없는데 그럼 똑같은 수업을 이제 2번씩 듣게 될 텐데 괜찮냐?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저 월화수목 금토 나왔어요. 똑같은 수업을 2번씩 듣는 거야. 돈 아깝잖아. 아니 씨야 9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번 돈 학원비로 다 나가는데 돈 아깝잖아. 근데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얘기하려다 모르겠네. 제가 지금 이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걸 조금 더 축약을 할게요.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이제 학원에서 주는 각종 자료니 뭐냐고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제가 그 좀 막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무식하게 공부를 했구나. 좀 뭔가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 방식이었어. 문제풀이 방식.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한테 이제 그 질문 체크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 받아준다 이렇게 뭐 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고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고1 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 고2 때만 이제 고2 올라갈 때부터 이렇게 한 거죠. 결론부터 말할까요? 고2 1학기 한 번이긴 하지만 그때 전교 1등 했어요.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얘들아, 학습이라는 건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 어떤 과목이든 똑같이 내가 뭘 못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가장 파악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뭐냐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를 풀면은 반드시 이런 상황이 나와. 이게 답이 2번이야 3번이야 아씨 뭐야 이런 경우가 100% 나와. 그치? 그러면 체크하는 거야. 그런 거를. 어쨌든 니네는 답을 둘 중에 하나 고를 거 아니냐. 뭐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니네가 답을 3번으로 골랐는데 정답이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너네가 나한테 질문을 하겠지. 근데 니네가 만약에 3번으로 찍었다. 근데 정답이 맞았어. 그럼 질문을 하냐? 안 해요. 그럼 여전히 2번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똑같은 문제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뭔 말인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 질문 체크를 풀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풀 때 뭔가 영작이 조금 아리까리하다. 내가 쓴 게 좀 확신이 없다. 표시. 뭐 별표 같은 거 표시. 내가 지금 답이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린다. 표시. 그러니까 풀 때 표시를 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더 긴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자, 고생들 했죠? 오늘도.